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김지연,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사 현장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이재현 팀장이 그동안 부른 배를 갖고 촬영에 임해줬는데 출산 임박해서 출산 휴가를 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못 보게 될 거고요. 저희 김지연 팀장이 새로운 MC로 활약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구해줘 빌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함께하게 될 김지연 팀장이고요. 제가 이 팀장님의 빈자리를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9호선 구반포역, 신반포역 약 900m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반포 설해마을, 반포 한강공원과 고속터미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주변 상권이 잘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본 건물이 사평대로라는 유동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 또한 우수한 건물입니다.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건물 정보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은 60.16평, 건축 면적은 30.1평, 연면적은 193.83평, 지하 1개층, 지상 5개층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49.87%, 용적률은 249.37%. 이종 지역이라서 용적률이 50% 정도 혜택을 본 지역인데, 이 당시에 이 주변에 지어진 건물들이 다 비슷한 혜택을 봤어요. 옆에 건물들 보시면 비슷한 층수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의 용도는 어땠고 현황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기존의 건물은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건물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임대료가 되게 낮게 운영 중이었고요. 최상층에서는 건물주께서 직접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진행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건물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네. 주류업체 오. 대표 회장님이신데요. 대로변에 가시성 있는 건물을 찾으셔서 사옥으로 쓰실 생각이세요. 근데 주류업의 특성상 숙성이 잘 돼야 맛있잖아요. 네. 기존에 오래된 듯한 빨간 벽돌, 외부는 그 약간의 예스러움을 유지하고 싶으셨는데 구조가, 그리고 창문 사이즈를 시원스럽게 키우려는 니즈를 충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마감재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장 마감재를 좀 바꾸게 됐는데, 회사의 이미지에 맞춰서 클래식하게 외장 마감재는 바꾸게 될 거고요. 용적률 혜택 한시적으로 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주차를 어디서도 추가로 찾을 수 없는 건물인데, 실제로 저희는 이 건물을요, 용적률 혜택을 49.37% 이미 받는데 추가 용적률 혜택을 28% 봐서 총 88% 혜택을 받는 거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럼 지금 공사는 뭐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완성이 된 건가요? 네, 긴 인허가 기간이 좀 끝나고 해체 철거와 구조 보강을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한 20에서 30%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공사할 건물의 주차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원래는 4대였던 거를 5대로 만들었고, 법정 주차 대수는 5대지만 실제 주차는 도로 전면에 받칠 수가 있어서 7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동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이동을 해봤는데요. 건물의 입구랑 계단실,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나요? 보시면 지금 있어야 될 계단이 없이 횡판이 뚫려 있어요. 네. 이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최초에 없는 설계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널찍하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엘리베이터를 계단실 뒤에 딱 넣으면 전용 공간이 네모반뜨덕에 빠져서 세입자가 설계를 하기 풀기를 좋은데, 계단이 너무 여유 있게 되니 그 바로 뒤편에 엘리베이터를 못 넣는 상황이었고, 계단을 뜯어서 촘촘하게 맞춰줘야 뒤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과감하게 계단을 아예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바닥 슬라브가 뚫렸고, 지하를 살리기 위해서 썬큰을 만들어야겠다. 지하를 살리는 게 장점이라면 1층 면적을 조금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계획이 어떠냐면 1층과 지하에 내부 계단을 만들어서 썬큰 겸 복층 개념으로 활용할 거고, 이렇게 바닥을 타공한 면적은 옆면적에서 빼서 상부층 중축으로 갖다 쓸 계획입니다. 꽤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네. 몇 층인가요? 3층입니다. 전체 라멘 구조고요. 네모반뜨덕의 건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데가 천막이 쳐져 있는데 걷어내면은 대로변이에요. 창문도 좀 조그맣게 돼 있던 거를 철거했습니다. 기둥하고 보 빼고 다 철거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기둥 구조는 되게 견고하게 돼 있어서 재사용을 할 건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구조 보강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럼 마감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내부 마감은 지금 거의 전층을 사옥으로 쓰시거나 한두 개 층 정도만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세요. 보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뭐 폴리싱 마감으로 끝내놓기도 하고, 셀프 레벨링을 하고서 에폭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사옥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내용이 바뀔 건데, 완료 촬영 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모반뜨덕의 건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5층까지 유지가 되고, 증축을 하는 층만 테라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루프탑 상태는 어떤가요? 본인들께서 이제 사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최상층은 테라스를 만들 거예요. 손님들 초대해서 시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인분들, 그리고 업계에 관련된
관련된 분들이 초대돼서 오시는데 어닝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근사하게 꾸밀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전체적인 공사 기간이랑 또 가장 중요한 비용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공사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는데요. 지금 한 2개월 정도는 흘러갔어요.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럼 그때 되면 거의 가을일 텐데 딱 옥상 사용하기 좋은. 맞습니다. 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공사비는 사옥으로 위한 고퀄리티의 인테리어가 저는 포함이 될 예정이라서 아직은 특정 지어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종 연면적이 25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신축은 2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절반 수준에서 인테리어가 좀 가미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 현장에서만 진행되는 특별한 점이 있다, 좀 소개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건물을 요령껏 필로티 주차장도 땡겨 쓰고 장애인도 땡겨 쓰고 썬큰도 갖다 땡겨 쓰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은 증축을 해결을 해드렸는데 이 건물도 그렇게 했지만 그 이상으로 숫자를 바꿔본 적은 없거든요. 용적률 혜택 본 건물은 추가적으로 이 숫자를 바꿀 수는 없고 산재돼 있던 추가 혜택을 받은데 그 혜택이 최종 용적률에 맞춰져 있는 거죠.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숫자까지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진출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신 거예요. 이 혜택이 없는 혜택인데 특별히 받았다가 아니고 있는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엄두를 못 내는 편인데 여기는 저희가 뭐 그 좀 복잡한 절차들, 힘든 과정들 거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들도 복잡하지만 대표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네. 부분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 알아볼 텐데요. 정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랑 매매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본 건물이 사평대로에 접해 있는데 여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이면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8천에서 1억 초중반대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거래된 것도 7천에서 1억 초반대로 거래가 됐는데요. 22년도에 사평대로 쪽에 200억, 평당 1억 3,6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로는 1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임대차 업종 그리고 상권을 봤을 때 임대 추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건물은 대표님께서 직접 사용은 하지만 사평대로로는 강남 서초에서 그 외 지역으로 정말 통행량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옥들 아니면 이 주변으로는 뭐 웰니스, 휘트니스, 의료 관련된 업종들도 정말 이제 많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 관련된 업종으로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예상하시는 임대료랑 수익률 어떻게 되시나요? 노후화된 건물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1층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층부는 10만 원에서 13만 원이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수까지 했을 때 총 연면적이 한 250평 가량 되는데 예상을 하면 3,3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엑시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엑시트 기억이 없고 네.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실 계획이시고요. 특히나 이 건물을 매수하실 때 이미 자제분께 지분의 일부를 이제 드려서 자제분께서 이 건물의 상당 부분 소유하고 계시다. 정식적인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엑시트할 물건은 아닙니다. 이런 입지는 사실 한번 선점을 하면 굳이 팔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매물이 이 라인에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 건물을 되게 좋은 기회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팔 이유가 없어 보여요. 네, 오늘 이렇게 서초구 반포동의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는 현장을 좀 생생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사 진행되면서 완성된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까지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피디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조금 더 생생한 정보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